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노입니다. 모노의 뉴월드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니티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유니티 및 제페토 패키지를 설치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다오라월드님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요. 다오라월드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니티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주세요. 유니티 라이선스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보시고 1번부터 6번까지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새 프로젝트.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에디터 버전이 2020.3.9 버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제페토 디폴트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이 제대로 선택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과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다 보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그냥 yes 누르시면 됩니다. yes, 방화벽이 차단했습니다 하고 알람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허용. 지금부터 유니티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은 방향키입니다.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데 빌드잇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방향키가 손에 안 익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서 W, S, A, D를 하시면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우스 휠 버튼을 굴리시면 이렇게 평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이 가운데 부분 화면을 축으로 삼아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며 드래그를 하면요, 이렇게 카메라 시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관련한 조작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빌드잇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멀리에서 갔다가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F를 누르면요, 이렇게 오브젝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핸드툴은요, 단축키가 Q인데요. 이 도구는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구, 이동 도구는요, 단축키가 W입니다. 이동 도구는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각 축별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회전 도구는 단축키가 E입니다. 이것도 각 축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일 툴은 단축키가 R인데요. 이렇게 각 축의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 T인 렉트 트랜스폼 툴은요, 이 꼭지점을 조절을 해가지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단축키 Y는요, 이거는 트랜스폼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동 도구, 회전 도구, 크기 도구가 모두 합쳐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월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은요, 여기 퍼블리시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카톡 로그인으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제페토 어플에 들어가셔서 본인 휴대폰 번호 추가하기라든지 아니면 본인 이메일 추가하기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닉네임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윈도우에서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서 모든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뜬 것은 이제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얀색으로 화살표가 뜬 것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뜬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러신 거거든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초기 설정 패키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페토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드린 자료인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페토에서 제페토 유튜브에 올린 제페토 플레이어 세팅법 강의 영상을 보고 멀티플레이 세팅을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강생분들은 여기 밑에 어셋이라고 되어 있죠? 어셋에다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린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고 창이 뜰 거예요. 그대로 임포트를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테스트라고 써있는 씬이 보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씬이라는 것은요, 게임 하나하나의 레벨, 스테이지 등을 한 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상에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프리미어에서 한 시퀀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리시 왼쪽에 스타트 멀티플레이 서버라고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멀티플레이 서버가 켜진 건데요. 그 다음에 게임 모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레이하는 재생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 캐릭터가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나요? 만약에 핑크색 캐릭터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거는 로그인을 잘못하거나 뭔가 세팅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잘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신 겁니다. 플레이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의 소환 위치는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하이어라키예요. 하이어라키의 제페토 플레이어스에 보시면 오른쪽에 트랜스폼 위치값이 있죠. 여기에 00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플레이어의 스폰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이 수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 플레이어스 밑에 제페토 플레이어스 스크립트하고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캐릭터의 뛰어다니는 속도, 걸어다니는 속도, 점프하는 힘 이런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더 빨리 달리도록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도요, 줌 부분에서 최소 줌, 최대 줌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멀리까지 보고 싶어 라든지 조금 더 가까이까지 보고 싶어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쪽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자면요, 이것은 이제 플레이 온 제페토라고 보이시죠? 이게 어떤 버튼이냐, 이제 우리가 맵을 만들다가 휴대폰으로 보고 싶을 때 이거를 누르면 QR코드가 나옵니다. 임포팅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내가 만든 맵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은 아까 봤던 서버 버튼이고요. 이걸로 서버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은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인데 월드를 제출할 때 내가 만든 지금 이 월드를 파일로 바꾸는 버튼이에요. 이제 영상 인코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나 맵의 복잡도에 따라서 시간이 정말 다른데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퍼블리시 옆에 제페토 스크립트 빌드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로그인을 했었죠? 여기 밑을 쭉 내려가 보면 오픈 월드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드 아이디는요, 월드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맵을 제출할 때 건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맥스 클라이언트, 이 항목으로 이제 방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 맵에 6명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6명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버티컬이라고 보통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형 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호리존탈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맵을 제출할 때 가로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맵이 세로형으로 제출이 됩니다. 따로 저장 버튼은 없고 그냥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폴더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샘플씬과 샘플 스크립트 이 두 가지는 쓰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그리고 폴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폴더인데요. 다른 폴더도 만들어줄게요. 에셋에 우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폴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소스 폴더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씬 폴더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안에 들어가서 폴더를 또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분류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기 안에 들어갈 많은 리소스들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셋으로 돌아와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도 폴더에 맞게 정리를 해줍니다. 테스트 씬을 씬 폴더에 넣어주고요. 얘는 지금 사용 중이라서 뭔가 옮길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둬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오브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이어라키에서는요. 오브젝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클릭을 하시고 3D 오브젝트 큐브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른 것도 불러놓을 수 있는데요. 3D 오브젝트, 실린더라든지 오브젝트, 나무라든지 플레인 이런 판을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클릭하셨을 때 라이트라고 있어요. 포인트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종류별로 다양한 라이트가 있거든요. 스포트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빌드잇에서 자주 봤던 그런 종류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맵에 필요한 라이트를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빛의 수치, 강도, 색깔 같은 거는 오른쪽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의 속성, 색깔 이런 거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눈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제작을 하는 동안에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큐브를 하나 꺼내볼까요? 우클릭, 3D 오브젝트, 큐브가 하나 꺼내졌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도구들 배웠었죠. R 도구 눌러서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초록색을 눌러서 이렇게 키워보면 스케일 안에서 Y가 1이 아니라 3.54로 바뀌었죠. 1보다 3.54배 더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W를 눌러서 이만큼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Z가 2.02가 되었죠? 포지션에서 Z값으로 2.02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라고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콜라인더라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큐브를 이만큼 이동하고 이만큼 크기를 늘렸잖아요. 이거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트랜스폼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전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에 색을 입히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소스에 들어가셔서 매테리얼 폴더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키 크리에이트 매테리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뉴 매테리얼이라고 뜹니다. 여기에 알베도라고 있어요. 여기 알베도 옆에 흰색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원하는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보라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 칸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매테리얼을 끌어당겨서 큐브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포토샵의 곱하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매테리얼을 클릭하시면 위에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가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탠다드가 약간 곱하기 같은 느낌이고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쉐이더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얘를 포토샵의 곱하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색만 넣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컬러를 검색했을 때 컬러, 언리트 컬러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냥 색만 넣는 게 가능해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빛의 영향을 받지 않게 색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위치를 리셋하고요. 다시 쉐이더를 스탠다드로 돌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에미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보시면 컬러 옆에 HDR 박스를 클릭하시면 아까 전처럼 컬러 피커가 떴죠. 이런 식으로 색을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미션은요, 약간 네온 사인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메탈릭이랑 스무스니스 수치를 조절하시면서 재질의 매끈매끈함과 반질반질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조절함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게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큐브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진을 프로젝트에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사진은 폴더 정리는 간간히 해줍시다. 사진을 클릭해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런 창이 뜨면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매테리얼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꾹 당겨서 알베도 왼쪽에 있는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매테리얼 안에다가 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매테리얼을 큐브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 안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 쉐이더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쉐이더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텍스처를 검색해 주시고 이 얼리트 텍스처를 선택하시면 똑같이 사진만 들어가지만 얘는 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스탠다드를 선택하시고 빛의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얼리트 텍스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보고 여기에 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모델링 파일을 어디서 다운받느냐? 이것은 이런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뭐 무료 3D 모델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무조건 여기 3D 모델의 라이센스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모델링 파일 하나를 넣어볼 건데요. 리소스 폴더에 FBX 폴더에 들어간 다음에 FBX 폴더에 파일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계가 나타났죠? 이거를 리셋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R에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모델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 만들 때 썼던 FBX 파일인데요. 이거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 한번 색을 넣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매테리얼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색을 골라야겠죠?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파츠가 다 나눠져 있으면 하나하나 다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니티 월드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돼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이거를 한 번에 넣는 방법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콜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빌드잇에서 월드를 만들 때 책장을 놓거나 아니면 침대를 놓거나 그럴 때 그냥 물건을 놓으면 당연히 캐릭터가 그 물건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물건을 통과하지 못하게 우리가 일일이 다 막아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콜라이더입니다. 자, 봅시다. 플레인을 다시
보여줄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생성되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 뭐 플레인이나 큐브 이런 거는 다 콜라인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메쉬 콜라인더라고 여기엔 붙어 있죠? 그리고 큐브에는 박스 콜라인더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시계에는 아무 콜라인더가 붙어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 템플 FBX 파일에도 그 어떤 콜라인더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캐릭터는 그냥 추락하게 됩니다. 이 신전 위에다가 캐릭터를 세워놓으면 그냥 캐릭터가 신전 바닥을 뚫고 밑으로 계속 추락을 해요. 그래서 콜라인더를 이용해서 바닥을 막아줘야 돼요. 콜라인더는 어떻게 넣는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Add Component에서 콜라인더를 넣을 수가 있어요. 콜라인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콜라인더의 종류가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박스 콜라인더와 메쉬 콜라인더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박스 콜라인더는 진짜 박스채로 들어가게 되는 콜라인더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박스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 주위에 가면 그냥 무조건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쉬 콜라인더는 무엇이냐? 메쉬 콜라인더는 이 둥근 부분까지 다 결을 살리는 콜라인더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둥근 부분 있죠? 저는 이런 둥근 부분에 다 메쉬 콜라인더를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캐릭터랑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메쉬 콜라인더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예시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다가 만 맵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시계 안에 박스 콜라인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박스 콜라인더 하나만 잘 추가해 놓으면 시계 안쪽은 다 뚫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겠죠? 이 맵은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한 맵입니다. 보시면 여기 콜라인더가 정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람이 여기 난간을 뚫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난간 하나하나 여기 오브젝트 하나하나에다가 다 콜라인더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어차피 못 갈 구역이니까 못 갈 구역을 그냥 크게 박스 콜라인더 하나로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어떤 콜라인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콜라인더를 넣는 게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콜라인더를 또 어디에 썼냐면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이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콜라인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박스 콜라인더가 이미 달려있죠. 여기 보시면 에디트 콜라이더라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콜라이더의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티 어셋 스토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 어셋 스토어는요. 윈도우에서 어셋 스토어를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주로 3D란을 보는데요. 여기서 무료 어셋을 찾고 싶다 하신다면 프라이스에서 프리 어셋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셋들이 나옵니다. 괜찮은 어셋을 발견하셨다면 Add to My Asset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추가가 완료되었고요. Open in Unity라고 눌러보겠습니다. 어셋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것은 패키지 매니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중에서 My Asset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다운받았던 모든 에셋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셋을 쓰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임포트. 그러면 스카이박스라고 폴더가 생겼을 텐데요. 여기 안에 지금 소스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스카이박스라고 하는데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셋 사용 한 번으로 이렇게 맵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페토 스튜디오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콘텐츠 월드를 클릭해 주세요. 월드 만들기,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들기를 누르고요. 월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월드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commono.tes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월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다음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우선 월드 아이디를 복사해 주세요. 이 복사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드 아이디 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오픈 월드 세팅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월드 아이디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X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월드를 제출할 때는요, 제페토 패키지 파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이 제페토 패키지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업로드 패키지 알림이 뜨는데요.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완료가 되시면요. 이제 태그를 입력해 주시고 월드 커버와 스크린샷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제페토 패키지 파일을 등록해 주세요.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파일이 등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정보들을 다 채우신 다음 심사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